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오늘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 릴레이 인터뷰 8번째 변성환 후보를 모셨습니다. 변성환 후보님은 여러분 아다시피 부산시장 대행을 직전까지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부산시장의 뜻을 실으셔가지고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변성환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변성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변성환 후보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시장 하시기 전에 부산에 이미 기획실장으로 근무를 좀 하셨고, 그 뒤에 이제 부산시장 부시장 하시다가 네. 오거돈 시장 성추문 관계로 사퇴하시면서 어려운 시절에 대행을 맡으셔가지고 네. 한 9개월 정도 9개월 동안 하셨습니다. 아주 무난하게 잘 시정을 이끌어 오셨다는 여러 가지 평을 받고 있습니다. 평을 받고 있고 한데, 일단 우리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이 처음에 시장 선거 관계 전체적인 유튜브를 할 때 댓글에 올라온 게 뭐가 올랐냐면, 아니 뭐하러 1년 남은들 보궐선거를 하느냐, 변성환 대행이 잘하고 있는데 변 대행을 1년 쭉 밀고 내년에 하자, 그런 댓글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부산시민이 변성환 대행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이제 부산시로 나오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출마의 변이랄까? 우리 시청자 시민들에게 제가 이렇게 출마했다 하는 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출마의 의미랄까? 하여튼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니까 저로서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행정부시장, 그 전에는 기획관리실장도 하고, 그 전에는 공무원 시작을 사실은 여기 해운대 구청에서 부산에 시작을 했죠. 아, 그래요? 근데 기획관리실장하고 행정부시장, 권한대, 요런 부산시정에서 최고위층에서 일하는 기간이 횟수로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해봤죠. 해봤는데, 참 보람도 있고 권한대행 하면서 정말 많은 것도 배우고 스스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힘든 기간이었기도 하고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다가 전입시장의 그런 문제다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부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제가 권한대행을 해보니까 야, 이게 역시 시민의 힘을 얻고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선출직과 저같이 이제 지금 공무원으로 사는 거에는 한계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더 큰 힘을 시민들로부터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출마 생각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고, 특히나 제가 물론 옛날부터도 공직에 마무리하면은 공직의 소중한 경험들을 그냥 삼키기보다는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한번 봉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꾸준히. 근데 시기가 좀 앞당겨진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이 굉장히 위기이자 기회의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죠. 우리 민생이나 경제 문제라든지 그거를 이제 다 잡아야 되고, 또 부산에 기회가 왔습니다. 부산의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부산 민주당 정권이 이루는 업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 3년 안에. 그러니까 공항부터 시작해서 엑스포의 문제, 그 다음에 북한 재개발 등 무슨 또 지하의 예산도 편성이 돼서 운영이 지금 사업을 추진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성과들이 묻히는 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적들을, 큰 그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에, 그 연속 성장에서 누구보다도 제가 잘 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변 후보께서는 권한 대행을 또 한참 오래 하셨고 해서 부산시정을 누구보다 연속성 있게 네. 잘 하실 거다 그런 말 하셨는데, 일단은 그거는 또 세부적으로 또 뒤에 또 질문을 좀 더 드리고, 네. 먼저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했던 게 1월 28일 날 출마 선언을 하시고 네. 김해 봉하마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네. 그럼 노무현 대통령하고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 어떤 옛날에 특이한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 모셨던 마지막 의전 행정관이었습니다. 네. 참여정부 때. 예. 물론 제가 공직에 있는 신분으로서 그거를 뭐 공식적으로 얘기할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뭐 그런 거를 연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도 없었죠.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정치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우리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은 민주당의 큰 어른이시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른이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인사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게 제가 민주당의 당원으로 입당해서 인사드리는 것도 당연한데 저는 그 어른을 모셨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가서 제가 출마합니다 하고 신고를 드리는 게 당연히 도리이자 예의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뵙고 그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아, 저도 사실은 그 뉴스를 기사로 보고 네. 야, 이거 참 그런 인연이 있었구나. 네. 그렇군 그렇게 찾아뵙고 인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좀 그런 좀 의리가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청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수석님 문재인 하시다가 대통령 또좀 잘 아시겠네요. 아니 개인적으로는 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뭐 그거는 솔직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의전 행정관을 하실 때 우리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비서실장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같이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뵙죠. 특히나 저는 이제 의전 행정관이라는 건 대통령님 각종 행사에 지금 거리에서 이렇게 의전이나 이런 거를 챙겨드리는 그게 미시적이기 때문에 임무기 때문에 그때는 뭐 비서실장님 하셨던 우리 대통령도 같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잘 압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저기 이끌어간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예. 아, 그러시구나.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모르는 비하인드 그런 인연들이 네. 요번에 이제 개그에서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고 이제 사실은 참 힘들었겠다 싶은 게 작년에 네. 오거돈 시장 네. 참이 갑자기 뭐 성평 사건으로 사퇴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대행이 되셨는데 네. 그래가지고 결국 구결하시다가 이제 이번에 또 출마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중간에 뭐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런 논란도 많고 한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분들한테 뭐 어디 가는 데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당을 대표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간단히 한 말씀 하시고 넘어가죠. 그거는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는 저도 사과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민주당 당원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보면 전임 시장이 그런 일로 불미스럽게 중도사퇴하게 된 경우는 민주당원으로서도 사과를 드리는 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전임 시장을 같이 근무를 했던 참모죠. 제 측근 참모 아닙니까? 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저도 뭐 당일날 아침에 알아서 되게 당혹스러우고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만은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시장을 제대로 못 모셨다 참모들이 하는 그런 도의적인 책임은 제가 반드시 느껴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거듭 사과의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조성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좀 묘한 질문을 제가 뭐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지금 이 선거가 네. 지금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막 이게 이번 선거 내년 총 대선하고 뭐 이렇게 전초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변호국께서 보시기에 이번 선거 의미 어떤 비중을 갖는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번 선거가 초래된 그 발단은 전임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이죠. 그걸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상황은 벌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 내년에 있는 올해 있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비록 짧지만 1년 3개월이라는 시정을 이끌어갈 사람을 뽑는 겁니다. 수장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를 하고 누가 제일 이 부산 시정을 제일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 특히나 코로나19라는 이런 위급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부산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발전을 더 땡겨나갈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를 좀 뽑는데 의미 부여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뭐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뭐다 여기는 정치판이 아닙니다. 오롯이 시민들을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선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우리 시민들도 후보들을 잘 평가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부산이 과연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선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변성환이라는 분이 부산시장이 왜 되어야 하는가? 다른 후보도 많은데 네. 우리 변 후보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부산성에 되어야 되는 그런 특장이랄까 네. 그런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는 우리 민주당 국민 여론, 그러니까 국민 면접이죠. 국민 면접할 때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표어로는, 10글자 이내에 어떤 시장이 되고 싶은가를 표현을 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기는 막고, 기회는 잡는 시장이 되고 싶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고 뭐 이렇긴 하지만 부산으로서는 더더욱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생이나 지역 경제 생태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죠 지금. 그걸 잡아야 됩니다. 굉장히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위기를 막는데 전력을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시장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위기만 받고 치우느냐 이래서는 안 되죠. 기회는 잡아야 됩니다.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우리 민주당 부산 정권이 과거 23년간 지금 국민의힘이 해왔던 일보다 훨씬 많은 일을 지금 해놓고 있어요. 그 중에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그토록 시민들이 원했던 과거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공통 방향으로 가는 걸 다 잡아가지고 김해 신공은 안 됐다. 가덕으로 가야 된다 결론을 지었고 이제 특별법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죠. 그런 일이라든지 2030년에 부산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등록 엑스포를 국가 사업화 시켰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경부선 철도 지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얼마나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전국 단위에서 철도를 지하하고 그 상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려는 요구는 전국이 빗발치는 건데 부산이 제일 먼저 예산을 35억을 반영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달에 나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엄청난 기회인데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하는 그 시점이 올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 부안 통과시켜야 되고 엑스포를 제대로 홍보도 하고 정착화시키고 마스터 플랜도 올해 마무리 지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부선 철도 시작하면 6월달에 용역이 되면 내년에 국비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를 완전히 정착을 시키고 하나하나 사업을 다져가는 추진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위기는 막고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당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민주당 정권이고 그게 바로 저라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공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며칠 어제입니까? 네. 어제 선거 공약 1호 청년대책 발표했어요. 네, 선거 공약 청년 대책 발표 기초자산 관련 네.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관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왜 제 공약 1호가 청년대책이냐?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지금은 제일 생태계가 위험한 걸 다 잡자. 그리고 부산 대개조라는 큰 틀에서 큰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올해는 이제 이번 시장은 그걸 제대로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죠. 그러면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부산이 제일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청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떠나죠. 일자리가 없었거든요. 장동하고 인구도 340만 미터로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00명 가까운 인원이 청년이 부산을 떠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일자리가 없었어요. 저희 일자리가 없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산에 23개나 되는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죠. 부산에 취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산에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굉장히 영상 사업장이 80%가 넘어요. 그만큼 큰 기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미흡한 부분이 이 청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 해서 제가 청년 대책을 발표를 한 거고 청년 대책의 핵심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청년을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야지 기업이 몰려온다는 생각하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키우는 그런 대학과의 연계 플랜 그게 하나였고요. 예. 그다음에 뭐 청년이 지금 주거 문제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럼 주거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책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발표한 게 청년 기초자산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애들은 부모 찬스라고 하죠. 부모 찬스를 꿈꿔놓는 그런 격차가 사회적 격차가 확 벌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모 찬스를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사회 찬스로 만들자는 그런 차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애들한테 출생안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자금을 주고 자산을 주는 거죠. 근데 쓰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 20년 동안 축적을 시켜서 적금 드는 거죠. 20년간. 아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을 태어나면 신생아가 태어나면 줍니다. 통장을 주는데 네, 찾지는 못하고 못합니다. 20년 후에 찾습니다. 예. 20년 후에 20년 찾아가지고 후에 대학 들어갈 때. 그렇죠. 그 나이쯤 돼서 찾게 만들어서 그래 되면은 한 복리로 계산을 하면은 지금 금리로 따지면은 한 1,000만 원이 더 붙어요. 2,000만 원이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필요하면은 그때 이제 대학에 대한 진학비로 쓴다든지 혹시나 대학을 진학을 안 하더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작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기초자산을 만들어 주는 거고 또 20세가 되면은 그 청년들이 또 이제 30세까지 1,000만 원을 다시 줍니다. 물론 이제 지역에 사는 그런 조건들은 따라 붙겠죠. 1,000만 원을 다시 주면은 10년 후에 1,500만 원 정도 줄 수가 있어요. 30세가 되면. 그래서 30세가 보면 0세부터 30세라면 한 도합해서 끝까지 가면은 3,500만 원의 자금을 좀 받아서 사회가 그런 찬스를 주는 겁니다. 부모한테서 대물림 받는 게 아니고 사회가 그런 찬스를 만들어 줘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자산을 통해서 창업이든 학업이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산을 만들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있어요. 젊은 친구들한테 종잣돈을 마련해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함부로 뭐 이렇게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는 그렇죠. 못 쓰게 하고요. 뭐 교육, 창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가 정말 아주 참신하고 좀 천도는 아이디어인데 정말 이거는 이렇게 되면 네. 괜찮겠네요. 한 20년 돼가지고 없는 데서 있다가 그렇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근데 이게 원래는 저의 순수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뭐 다른 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예, 예. 그런데 이 운용을 하는데 많은 재원이 들죠. 재원이 드는데 그렇죠. 이게 수도권이나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워낙 많은 인구가 많으죠. 근데 부산은 당위성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될 절박감이 있는 거고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니까 그리고 부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재정적인 여력 그 다음에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계획, 세부적인 계획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컨트롤을 해서 부산에서는 한번 해보자. 지금 전국에서는 하는 데는 없습니다. 해보자.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공약을 1호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렇군요. 이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을 좀 잡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잡고 키우고 예.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청년 무상 임대주택. 네. 지금 집이 지금 부동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해도 집구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청년 무상 임대주택 이게 눈이 확 뜨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는 청년 월세 지원, 전세 자금, 이자 지원 이런 거 합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 청년의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뭐 이렇게 한다는 걸 할 경우에는 우리 행복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그럼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임대보증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임대료가 있을 거고 네. 그런 거를 전액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관리비는 이제 본인들이 내야죠. 그럼 관리는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 이제 네, 그런 시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부분이 아니고 뭐 민간임대주택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에 들어가는 임대료 지원 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무상으로 무상임대주택을 좀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젊은 친구들 특히 부동산 아파트 문제 이게 지금 맞습니다. 초기의 관심사인데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셨고 하네요. 네, 여기 네, 네. 되면 상당히 좋겠나 싶고 이건 뭐 누구나 시장이 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돼요. 그죠? 네. 해야 이게 뭐 젊은 친구들이 좀 혜택을 보지.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체험 할당제. 네.
요거는 그러면 일반기업체에 부산 사람들을 한 절반 이상 먼저 채용해라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이전,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전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30%까지는 지역 인재를 쓰도록 이게 의무화되어 있죠. 근데 사실상 그게 채우는 공공기관도 있고 못 채우는 공공기관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네. 강제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네. 그 비율을 이전 공공기관 이런 게 비율을 지역인재 활동되는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네. 법상으로 50%까지는 확대하자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민간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민간기업은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거는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맞습니다. 신범이라고 저는 예.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정책적인 방향, 그러니까 재정적인 인센티브라든지 감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민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자는 그런 내용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부산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젊은 친구들의 어떤 네. 그런 유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융복합 대학원 설치나 뭐 그런 차원에서 같이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 그죠?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에는 정말 23개 대학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요. 그렇게 많아요. 부산 교육도시다. 근데 그만큼 많은 대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청년들이 다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저희를 많이 출하를 해보는데 이게 기업들이 오고 싶어 해요. 부산은 굉장히 처음에 환경이 좋습니다. 특히나 공항이나 이런 게 되면은 전 세계적인 기업이 몰릴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 가면은 요즘 4차 산업대 가면 거기 가면 AI 전공하는 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느냐? 또 물류 이렇게 우리가 확대되지 않습니까? 물류에 부산에 제일 전문가들이 다 몰려 있느냐? 그리고 블록체인 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규제 특별에서 중점적으로 하려는데 이런 특화 금융들 그거 할 전문가들이 있느냐 하면은 조금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이 많은 대학이 있는 이런 인프라를 최대한 결집을 시키고 거기에 시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특수대학원 형태나 해가지고 이런 인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융합형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고 몰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탕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이제 처음 이제 1차 공약이다 그죠? 네, 이제 그렇죠. 뭐 계속 또 나오겠죠. 예, 나오는데 저는 제 공약은 앞으로 그럴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특히나 저기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은 뭐 어반 루프를 하겠다. 어반 루프는 지하에 뭐 15분 만에 부산 전역을 할 수 있는 박영준 의원하고 김영춘 의원하고 싸워가지고 한바탕 그랬잖아요. 저는 하여튼 결론적으로 예, 말씀드리면 예.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인공섬을 만들겠다. 또 뭐 삼성전자를 내년에 유치를 하겠다. 삼성전기를 유치하겠다.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뭐 그중에 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실험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50년, 뭐 100년 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은 저는 발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거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저는 시민들을 속이는 행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가 청년 그 정책을 발표할 때도 고민하는 게 실현 가능성이 제 포커스를 많이 맞춘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앞으로의 공약도 작지만 정말 시민들한테 하나하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작은 공약들을 많이 좀 만들어내는 게 현실적이고 그렇죠. 현실적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피부에 듭니다. 와닿죠. 네. 이게 제대로 윤석열 후보가 부산의 문제점 알고 제대로 대안을 제시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반대로 보면 그럼 큰 그림이 없네. 왜 그 큰 그림도 안 그리고 부산의 발전을 큰 그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그려져 있어요. 대통령은 안 그래도 부산 제가 대개조 방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 그게 부산 50년, 100년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게 그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는 재작년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사상에 있는 폐공장에서 부산을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는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핵심적인 화두가 단절, 혁신, 균형 이런 세 개의 카테고리를 해서
대규모 사업 뭐 숫자로 보면은 수백 개의 사업입니다. 수백 개의 사업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지금 가덕도 신공항, 경록 엑스포, 경부선철도 지화, 북항 재개발, 그리고 원도심하고 개발되는 하늘길, 물길, 뭐 이연길을 이렇게했다는 그런 플랜, 동천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계획, 서부산권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뭐 서부산 의료원뿐만이 이번에 예타 면제됐는데, 그리고 도심을 관통하는 이 지하차도 연결되는 급행열차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계획들이 수십조, 백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플랜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권한대행 할 때도 하나하나 분기별로 다 모아서 플랜을 짜가지고 실행 계획까지 하면서 언제까지 이건 달성이 됐느냐, 미흡한 이런 분석, 평가까지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나의 실천을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걸 싹 다 지우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게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 그렇겠네. 예, 그거는 정말 혹세무민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물론 시민들한테 제대로 안 알려졌으면 그거는 뭐 시장의 홍보 기능이나 이런 게 대한 취약점은 제가 분명히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런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거나 이러지는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 그건 뭐 저도 몇 년 전에 이야기 들은 네, 거고 네. 아마 그게 아마 시민들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뭐 실현하는 그 차원에서 이제 공략을 하셨고, 그러고 지금 이제 가장 현안이 이제 가덕도 신공항 문제. 네. 잠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법안을 2월달에 단독으로도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그럼 우리도 뭐 같이 그러면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뭐 해수터널까지 수발을 얹었는데 우리 변 후보가 생각하실 때 가덕도 신공항을 했고 뭐 특별법이 통과 안 되겠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있어서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은 지금 후보님들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겠네요. 실제로 행을 당연히 그렇게 했고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갈 때부터 그거를 일일이 검증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설명을 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그렇겠죠. 그런데 그 한 1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은 오롯이 싸움입니다. 논리의 싸움이고 검증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국토부하고 싸움하는 대척점은 시입니다. 시가 다 논리적인 뒷받침, 설명자료 제공 이렇게 해와가지고 이겼죠. 이겨낸 공은 오롯이 저는 저희들이 시에서 된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예컨대 뭐 우리 검증단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옆에서 그런 분위기를 잡아주는 여러 국회의원님들, 우리 당 의원님들입니다. 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큰 힘이 되고 시민사회에서도 동락군 관문공원 추진위원회가 범시민사회로 다 통틀어서 망라돼서 구성이 되겠죠. 그런 분들이 다 같이 도와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논리적인 뒷받침을 시에서 다 그래서 이루어낸 선거입니다. 선거고 결국은 이제는 2월 달에 이번 임시회가 국회가 열리면은 여야 공이 다 이거 좀 지금 야당도 뭐 뒤늦게 숟가락을 얹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데가 없죠?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은 통과됩니다. 통과되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은 믿음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그거는 이제 지금은 된다는 기정사실 하에 앞으로 거기에서 산업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산에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인가 하는 세부 계획들을 만들어가고 그걸 하나하나 발표하는 그런 이제 발표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당 민주당 정부에서도 민주당에서도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그게 맞는 방향이죠. 당연히 통과되고 그 뒤에 속도감 있게 하려면은 어떤 제도들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와요. 그렇죠. 특별법이 통과되면 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타가지고 쭉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일부 후보들 네. 중에서는 가덕도가 되느냐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네.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주로 이제 부산에 있는 야당 의원들은 그런 소리를 못 하죠. 이제는 했다고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김종인 대표도 내려와서 뭐 하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여전히 그쪽 국민의힘 당 쪽에서는 그 경북 딴지를 K 거는 쪽에서 좀 그렇죠. 딴지를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척이 없죠. 음. 얘들은. 그러니까 저는 매번 이야기하면서 집안 단속부터 단단히 하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해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 예. 거를 좌우공면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뭐 여론조사에서 58% 부산 시민이 해야 된다고 하는 압도적인 그런 예언이니까 민주당에서 하여튼 주도권을 쥐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뭐 2월달 또 통과되면 또 더 아직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경쟁력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변성환 후보께서는 이제 부산에 이제 이 정치 경력이 너무 없고 너무 잘 희망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들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뭐 한번 하실 게 있습니까? 한변 게 없죠. 그게 정치 시민입니다. 아 그렇죠. 제가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한 30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굉장히 전문가, 부산의 전문가는 맞죠. 정치적으로야 뭐 당연히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정치 시민입니다. 새내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부산의 시민들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매번 똑같은 정치인 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는 정치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새로운 물, 새로운 신인이 들어오고 이런 판을 새롭게 좀 바꾸고 그렇게 해야지 국가가 발전하도록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정치가 발전하고 저 같은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신인이지만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 배기, 뭐 참신성 이런 걸 무기로 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당내 네. 지금 경선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김영춘 의원이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1등입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반도직적으로 김영춘 의원은 좀 끌 비책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아, 그거야 뭐 비책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부분에 여론조사 나오는 건 다 인지도입니다. 인지도죠. 네, 네. 네. 그냥 인지도로 하면은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 그리고 여론상으로 널리 알려주신 분들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정치 신년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나마 제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 과정에 저도 이제 인지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사실. 시민들은. 그 행정 공무원으로서 하는 부분하고 네. 정치를 하겠다는 부분하고 좀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저희들이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고려해서 출마를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안 나왔어야 정상이죠. 네. 인지도 높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인지도라는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이제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의 나중에 투표 그리고 본선에 갔을 때 시민들의 예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할수 있을까?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의 다가가는 진정성, 제 능력, 제 양적 이런 걸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충분히 누구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여론조사는 또 인지도.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풀뿌리에 치지도하고 좀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뭐 맞는 말씀이었고, 좋다. 그렇게 넘어가면 다시 이제 한 단계 남은 게 본선입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하고 이제 붙어야 돼. 네. 붙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보면 이제 박영근 후보가 이제 압도적이고 네. 사실은 저 나머지 또 자기들 경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도직적으로 박영근 후보가 된다고 보면 박영근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뭐 또 다른 뭐 어떤 방법이랄까 대안은 있습니까?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당내 경선이 어렵지 본선은 경선만 넘으면은 그래. 훨씬 수월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본선에 들어갔을 때 그 과정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쎄 물론 뭐 나름대로의 역량을 뭐 갖추신 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분보다도 제가 훨씬 잘할 수 있는 장기가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뭐 본선에 가면 이게 당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절차를 거치 또 다시 따라갈 거고 네. 국민의힘도 저래도 다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싸움이니까 그것도 좀 차원이 좀 다르긴 다르죠. 우선 그러면 과연 어느 당이 부산을 위해서 더 힘이 될 것인가 그런 걸 쳐다보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집권 여당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향이고 부산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하나하나 성과를 보여드리면은 다 마음이 돌아오시리라고 보고요. 그럼 두 번째 개인적인 역량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도 충분히 준비되고 검증된 부분이고 네, 맞습니다. 시정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봐요. 하여튼 이게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도 좀 있고 네. 사실은 정책을 해결해 나가는 데는 알겠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좀 넘어가서 부산시장 대행을 구결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득도 정말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 정책을 하다 보면 참 뿌듯할 때가 많은 게 뭐냐면은 아마 부산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랜드마크 그 광안대교 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어려웠죠 처음에 할 때. 그런 거를 입안을 하고 성공시킨 분들은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시죠 부산에 그런 분들은 굉장히 뿌듯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보람 있는 게 뭔가 실현을 하고 뭔가 해냈을 때가 제일 기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권한대행 구격동을 하면서 이룬 게 제일 큰 게 뭐겠습니까? 공항입니다. 신공항. 금정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노력을 통해서 아, 그게 제일 보람이죠. 아, 그래요. 그 말고도 이제 뭐 사상 최대 국비 확보, 서부산 뭐 저기 예타 면제 엑스포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를 딱 끊는다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금정에 이제 우리가 승리를 한 그거를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작년 사실은 뭐 엑스포 이거 관계 맞습니다. 많이 라든지 있습니다. 뭐 국비도 뭐 7조 7천억 정도. 엄청나게 가져왔죠. 그래서 네. 사실은 그 기존에 정치인이 시장하는 때보다 더 낫네? 더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그래도 뭐 있습니다. 말만 하는데 네. 이 친구들은 정부에 올라와서 실제로 뛰어가지고 가져오는구나. 뭐 그런 평가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네. 또 이미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네.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시장 대행하시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이런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이래 자랑하실 줄 알았더만 딱 하나만 딱 찍어지네. 하나만 말씀하시라고 해서 뭐 여러 개도 뭐 하셔도 되는데 다 아실 겁니다. 네, 그거 그런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고 그럼 이제 인터뷰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네. 코로나로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이 참 고생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이 그 고생하는 코로나 고생하는 부산 시민들에게 당부 그런 격려의 말씀 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약, 그러니까 방향성을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민생과 지역 경제 생태계를 다 잡고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과제를 말씀을 하시는 그게 다 이제 코로나로 생긴 일들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부산시 전체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들 분하고 오후에도 또 현장에 있는 이 소상공인연합회하고 또 간담회를 오늘 하루만 해도 일정을 2개를 했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려움이죠. 어려움입니다. 집합금지 업종, 집합 제한 업종 이런 데 어려움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정말 뼈저리게 맞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그 동화마을 갔어도 그 저기 방명록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민생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제일 가슴 아픈 송곳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다 민생이 지금 송곳까지 저한테도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가슴 아프고 그런 부분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시정을 하면서 해왔는데 미흡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방역과 경제 부분인데 방역은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고 하면은 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올해 연말 되면은 집단 면역이 되는 걸 생기는 목표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제대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하는 거는 제가 다 준비를 해놓고 나왔습니다. 해놓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차질을 없이 함으로써 방역을 철저히 잡고 그 다음에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대책도 충분히 좀 마련을 하고 해서 그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어려움이 당장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발등의 불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시간 우리 변성환 후보를 모시고 전체적인 출마의 변, 그 다음에 공약 관계
그다음에 뭐 여러 개 경쟁력 관계를 쭉 한번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어려운 시간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건승하시고 선기간 내내 그래가지고 이기셔가지고 시장실에서 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